마영성과 더불어서 노도강 금관구라고도 하는데 네. 항상 사람들이 노도강 금관구라고 하지 금관구 노도강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게 입에 붙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도강이 그러면 조금 더 위인가 보다, 금관구보다. 물론 그거는 사람들 생각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노도강이라는 단어는 2007년인가 8년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신문기사에서 처음 만들어낸 용어예요. 2000년대 이제 초반을 지나고 중반이 정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미친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연히 강남부터 올랐죠. 서울 나머지 지역이 오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안 오른 지역이 지금 노원구, 그 다음에 도봉구, 강북구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갑자기 오르니까 그 당시 신문기사에서 노도강도 오른다. 앞 글자를 따서 신문 기사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 노도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관구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만 해도 금관구는 없었어요. 얘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금관구 듣고 그런 구가 있어. 금관구가 뭐야? 이랬거든요. 이게 제가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상우 위원이 처음 쓴 단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나온 단어가 왜 나왔느냐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흔히 말하는 상급지 올라가고 중급지 올라가니까 이제 하급지라고 하는 곳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던 노도강이라는 단어.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어디? 금천구. 여기가 금천구거든요. 그 다음에 구로구. 그 다음에 이쪽에 관악구. 구로, 금천, 관악이라서 아래쪽이죠. 흔히 말하는 서울 중심의 강남부터 얘기하면 외곽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급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노도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관구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금관구에서 관은 관악구인데 네. 관악구는 서초구랑 바로 옆인데 송파구는 상부에서 가고 관악구는 이렇게 또 완전 하급지 취급받는 게 뭔가 큰 이게 결함이 있었나요? 결함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또 관악구민들께 죄송한. 오늘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이 평지에 살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산 밑에 살까요? 산 밑에 살아야겠죠? 물론 저도 갑자기 관악구한테 욕먹어야 되는 상황.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난 곳이 봉천동이에요. 관악구잖아요. 네, 관악구 봉천동에서 태어났고 관악구 신림동에서 살았거든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은 어디나 다 좋아요. 이제 그랬던 동네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전반적인 그 느낌과 분위기를 극복하고 관악구를 먼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서울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면서 서울에 옛날에 그 판자촌들이 많았던 동네가 점점 개발의 요소들이 커지잖아요. 네. 옛날에 많은 분들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졌던 구로구 하게 되면 사실 금천구는요 원래 구로구였어요.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리된 거거든요. 요즘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구디 가디라고 합니다. 네, 구디 가디라고 줄였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은요 구로구는요 구로공단이었어요. 공단 하니까 느낌이 안 좋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신도림역 바로 앞이 연탄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대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로구와 관악구의 느낌이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고 외곽 지역의 느낌이 강했던 곳들을 나름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금관구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내용은 결국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다.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지금 서울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의 하급지는 전국적으로 보면 상급지예요, 하급지예요. 상급지죠. 상급지거든요. 서울은 지금 어디든 가고 싶어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하급지다, 상급지다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다. 부동산에서는. 네. 지금 이렇게 문화적인 과거의 모습들, 역사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부동산을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이상한 거 다니는 건 아니겠죠? 무섭습니다. 노도강, 금강구, 마용성, 강남구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네. 언급 안 된 서울의 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구들이 뭐 안 좋다거나 소외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입지 설명할 때 편의상 묶어서 얘기한 거고 다른 구들도 각각의 특장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관구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금관구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동대문구가 안 나왔으니까 동대문구는 후진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강서구 같은 것도 안 나왔는데 강서구도 되게 좋잖아요. 결국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는 일단 상급지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신선배.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서울 3대 업무지구라고 최근에 신문을 봤는데 YBD, CBD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CBD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약자인데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종로 광화문을 CBD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YBD는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약자로 이제 여의도 금융 중심지, 여의도 주변에 있는 회사와 그 동네를 말하는 거고요. GBD는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서 이제 그 약자를 따서 강남 테헤란로 이쪽을 이제 GBD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업무 일자리가 있는 데를 세 군데로 나눠서 부르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뭐 저는 이제 CBD, 뭐 GBD 뭐 이러니까 더 헷갈리긴 하는데 간단한 게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과거의 중심지를 생각하게 되면 남대문 안에 우리 사대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지금 말했던 CBD 여기가 다 남대문 그 안에 그러니까 사대문 아니에요. 사대문 안자. 네, 사대문 안에 보면은 뭐 충무로도 있을 것이고 광화문도 있을 것이고 거기 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YBD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여의도에서 꽤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도 과거에 개발을 하면서 일자리를 밀어넣기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의도의 북쪽은 아파트 단지가 많고요. 네. 아래쪽 중심부로 가게 되면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개발을 해서 아예 밀어넣어 버린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3대의 일자리 지역, 이걸 갖다 뭐 CBD, YBD 또 뭐라고 그랬죠? GBD, GBD? 강남. 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사대문안, 여의도권, 강남권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공식처럼 외우면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3개밖에 없어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화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표현을 해줬던 동네가 있어요. 축약어로 썼던 동네. 구디가디. 아. 거기를 자세히 가서 보시게 되면은 구롯공단이라고 불렸던 이 곳에 여러 가지 아파트형 공장, 요즘엔 지산이라고 부르죠. 지식산업센터.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광명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왜 좋았을까요? 제가 처음 공부할 당시만 하더라도 광명은 별로였어요. 옛날에는 논밭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왜 좋아졌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게 되면 광명시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인데 구디가디가 여기예요. 바로 옆이네요. 바로 옆이죠. 즉 뭐냐? 일자리 옆에 있는 동네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서울의 상급지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입지에서 일자리가 중요하다. 그거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어디 있느냐를 보고서 기회를 찾아라. 그게 구디가디가 떠오르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제이님, 네. 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네. 불안하시죠? 네. 만약에 종잣돈이 1억 있고 네. 뭐 대출을 좀 받는다고 칠게요. 네. 그랬을 때 만약 제이님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네. 서울에 있는 빌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새 아파트 본인 같으면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질문을 주셨지만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딱 종잣돈 1억을 모아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땐 서울에 선릉에 출퇴근하고 있을 때니까 선릉에서 가까운 데에서 이동 가지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빌라를 선택해야 됐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2호선 라인 중에서 빌라 많고 좀 가격이 저렴한 데가 구이동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저희가 결혼한 신혼이고 이제 이런 건대 입구 같은 번화가 가까운 곳이 좋았어요. 뭐 집에 가는 어떤 구역에서부터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좀 담배 냄새 나고 막 고깃집, 술집 많고 막 그랬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았지 않았어요? 좋았죠. 그냥 가깝고 막 집 앞 나가면 금방 막 식당가 많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그냥 신혼이라면 선릉까지 진짜 30분 컷이었거든요. 도어 투 도어로. 네. 그렇다면은 그냥 빌라에 갈 것 같아요. 전세로. 전세로 시작해서 빌라에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의 제 상황은 이제 출산을 하고 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강남 가까운 서울 빌라 사실래요? 아니면 나가서 좀 외곽에서 깨끗한 신도시 아파트 사실래요? 하면은
완전 후자예요. 이제 애기 데리고 유모차 끌고 막 다녀야 되는데 담배 냄새 나는. 담배 냄새 나는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 유모차를 그 차 사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도 싫고요. 근데 신도시 사니까 일단 그런 유흥 시설이 없어요. 너무 쾌적하고 또 같은 돈이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그 외곽으로 가면 훨씬 더 쾌적한 데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어떤 사람의 생애주기, 라이프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아까 선배님이 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구나. 제가 이제 물어본 것도 약간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여쭤본 건데, 네. 결국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가 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식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공식대로 하게 되면 빌라냐, 새 아파트냐, 네. 그러면 누구는 또 새 아파트인데 어떠셨어요? 본인의 생각도 이렇게 달라지죠? 네. 본인의 생각도 결혼을 하기 전과 네. 결혼한 후의 모습이 네. 자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뭐 투자용으로는 사실 안 사야 맞을 것 같지만 이제 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5, 6년은 정착하고 싶으니까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여도 내가 편안하게 살면서 많이 안 올라도 살 수 있어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맞아요. 지금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또 이렇게 해서 신도시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신도시에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또 오래 살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오고 싶은데 이왕이면 서울에서도 재개발돼서 깨끗하게 바뀐 아파트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게 요즘 분위기인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자꾸 이게 정답이다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도 누군가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지만 누군가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빌라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질문을 어떤 분한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단 0점 몇 초에 그것도 없이 그 기다림도 없이 서울 빌라요. 딱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분한 상황을 제가 보고 물어봤거든요. 그분은 재개발 투자에 또 꽂힌 분이었던 거예요. 그걸로 또 돈을 번 경험이 있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상황인 거예요. 그러게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의 효용 가치에 따라서 투자처는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냥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을 조금 하나를 좀 추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거의 최초의 아파트, 대단지, 그러면 사실 좀 막연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동부 이천동이에요. 동부 이천동은 완전 옛날에 부촌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그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신성일, 엄앵란. 근데 요즘에 텔레비 가끔 나오시는 선우용역. 선우용님 요즘 유튜브 자주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분들. 부유한 분들이 사시던 곳. 네, 그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빌라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부 이천동에서 한강변이고 살기 좋아요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동했던 동네가 어디냐를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거기 미리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어딘가요? 그게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강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곳. 여기가 동부 이천동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으로 이동한 데가 여의도예요. 여의도에 이쪽에 보면 시범 아파트가 아마 1971년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꽉 차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다른 데가 생겨요. 또 다른 데가 생겨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라고 얘기하는 동네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가고 여기 갔잖아요. 네. 영등포 가고 싶어요? 강남 가고 싶어요? 강남. 네. 이때 분양한 데가 반포와 압구정동이에요. 심지어는 이 반포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이제 반포 자체가 이 브랜드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남서울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네? 너무 이상한데요? 네, 남서울 아파트. 반포 할 때는 와 싶은데 남서울 하니까 약간 촌티가 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서 시장이 그때그때 확장성을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전하고 새로운 동네가 그 인기 동네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서울이 확장되면서 나중에 나타났던 데가 네.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신도시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유행을 하다가 점점점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도시가 다 좋은데 너무 멀죠. 네. 너무 머니까
최근 들어와서 나타난 현상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서울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는데 이미 반포나 동부 이천동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철옹성처럼 너무 비싼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를 갈 수는 없고 네. 서울은 들어와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느냐? 옛날엔 되게 후졌던 빌라나 이런 판자촌이 있었던 이 동네를 다 밀어버렸고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가 새로 생겼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대단지가 들어오는 재개발 지역 빌라촌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량리 그러면 옛날에 굉장히 안 좋은 네. 이미지고 그런 동네다라고 생각했던 동네인데 네. 확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교통은 좋고 이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빌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서울에 빌라가 개발돼서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개발되면서 바뀌는 동네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움도 재건축 재개발이었고 그 다음에 장위동에 있는 뭐 퍼스트하이라든지 이런 새로 들어서는 것들이 요즘 들어 자꾸 인기가 높아지는 것들이 네. 옛날에는 별로였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점점 인프라가 좋아지는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다. 그런 데가 소위 돈이 되는 동네겠네요. 맞아요. 돈이 되는 동네는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그 전까지는 아니었던 동네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서울 재개발 돈이 될 만한 빌라촌 어디인가요? 재테크 신선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